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코제나 마을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에 구애받는 수동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넬로처럼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인가요? 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쏙 빼놓은 만화 영화가 있죠.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은, 죄송합니다. 바로 플란다스에게인데요. 이 주제곡 다들 기억하시죠? 이 만화 영화의 주제곡에 이미 결말에 대한 스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파트라슈와 함께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걸었대요. 뭔가 예상되죠? 너무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를 봐서 사실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정말. 이렇게 엉엉 울면서 본 책인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짠! 영국의 여류 작가죠. 위다의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제가 7월부터 극단 식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도서가 바로 이 책이었어요. 플란다스에게. 이 책은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을 갔다가 정말 운명적으로 만난 책인데요. 쌤이 강아지 키우니까 이거 뭔가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동심을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절대 이 양장노트가 갖고 싶어서 고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처음 선택할 때는 정말 가볍게 선택을 했지만 이 책은 절대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한 무게가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187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보면 고전은 역시 고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코제와 코제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코제의 생각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꿈이 꺾이고 좌절하는 주인공 넬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상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요. 넬로와 파트라슈의 우정과 넬로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정말 순수하고 동심이고 너무 뻔하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선한 이야기라고 좀 불편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전의 힘은 시대를 아우르는 인간의 변치 않는 속성과 본질을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보여주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 저자인 위다의 아버지가 들려주던 벨기에의 구전 소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위다가 책으로 탄생시킨 게 바로 플란다스의 개인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안트베르펜에 가면은 넬로와 파트라슈의 동상이랑 조각상이 있어서 되게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에 시달리는 넬로와 파트라슈, 그리고 그들을 모르는 척하는 마을 사람들과 코제, 그들의 무자비한 모습, 그리고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던 넬로는 자본의 벽에 막혀서 결국 꿈을 좌절하고 성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슬픈 결말인데요. 이 소설 또는 이 만화 영화의 결말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소설의 결말은 비극일까? 분명히 마지막에 넬로와 파트라슈의 모습은 평생의 꿈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보던 꿈의 그림을 죽기 직전에 우연히 보게 되면서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행복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비극이라는 이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마을의 최고 부자인 코제의 말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을 넬로는 가난했고 무지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넬로가 정말 착한 아이라는 걸 알지만 코제가 넬로를 미워하게 되자 그들도 똑같이 미워하거나 외면하게 돼요. 코제 또한 최고 부자니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소설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면서 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낙담하게 되죠. 마을 사람들과 코제의 공통점은 모두 돈과 권력 앞에서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소설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바로 넬로와 파트라슈 뿐인데요. 넬로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코제의 돈을 줍고도 다시 돌려주는 선택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자발적으로 거절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국 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던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술을 통해서 구원받은 듯한 느낌으로 행복하게 눈을 감죠. 그리고 파트라슈는 넬로가 자신을 부잣집 코제의 집에 맡기고 떠난 후에 온갖 고급진 음식과 그리고 따뜻한 자리를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스스로 넬로를 찾아 나서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넬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넬로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파트라슈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넬로와 파트라슈는 모두 자발적으로 삶을 선택했고 능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꿈을 이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그 둘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둘에게는 어떠한 결말보다 이 소설 속 결말이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 이 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소설 속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의 기준을 자본과 성공과 명성 뭐 이런 거에 뒀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희곡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또 희극이다 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비극까지는 아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다가 의문이 계속 드는 점이 있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누가 봐도 주인공은 넬로인데 왜 제목이 플란타스의 개일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책의 플롯이 종교적 플롯이랑 닮아 있더라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구원받는 이런 이 플롯이 넬로의 삶과 뭔가 닮아 있다고 하는데 책 속에 보면은 넬로는 곧 파트라슈고 파트라슈는 곧 넬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이 둘은 동등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처럼 넬로, 파트라슈, 그리고 예술 이게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왜 제목이 플란다스의 개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동경하는 어떤 것을 찾게 된다면 자본과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코제나 마을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에 구애받는 수동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넬로처럼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인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